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전 2시간 동안 실습을 해보고 짧은 첫 만남이었지만 여러분의 장단점을 다 파악을 했고, 또 여러분도 자기 나름의 단점을 파악하고 저저런 감정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실전 연습을 딱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모범 답안은 조금 이따가 보는데요. 자, 먼저 실전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 1페이지부터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지 않는 공부는 면접의 평가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암기하는 것, 이것은 도움이 되질 않죠. 자, 먼저 인터뷰 면접의 평가 지표를 보겠습니다. 이 경기도는 역량평가가 60점인데 보고서 20점, 면접 20점이 되죠. 그래서 이 면접에 대한 압박이 매우 큰 걸로 보입니다. 실제 직무 상황과 유사한 모의 상황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밥을 먹으면서 면접을 말할 때 직무와 관련돼서 말해야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현장 적합성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어떤 지식을 묻는 게 아니고 직무와 관련된 해결 능력, 직무와 관련된 사고력, 직무와 관련된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현장 적합적으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냥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일을 하면서 체험한 고민이고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더듬은 것이냐,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느냐. 제가 이런 말을 할게요. 농사꾼이 농사를 잘 질까요? 농대 교수가 농사를 잘 질까요? 농사꾼이 훨씬 농사를 잘 져. 이런 것을 우리는 산 지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21세기는 이런 스트레이트 날리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역량평가로 바꾼 이유를 아셔야 해요. 옛날에는 제가 우리 교육청 승진을 오래 했는데 옛날에는 행정학을 봤어요. 그러다가 교육학으로 바뀌었어요. 교육청 공무원들이. 그러다가 교육학으로 이렇게 한 30년 보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지식보다는 실제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물어봐. 그래서 잊지 말자, 직무와 연관을 지어야 돼. 리더십도 직무 리더십, 사고력도 직무 리더십.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론적 지식이 돼요. 두 번째, 교수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장학관과 학교장, 지방사무관이 참여합니다. 이 이유를 현장 적합성에 맞추기 위해서다라고 경기도는 지방공무원 승진 거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교수는 경영학, 심리학, 행정학 교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것은 행정학, 경영학적인 용어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장학관이나 학교장이나 지방사무관은 바로 여러분과 같은 조직에서 경험을 하고 숨을 쉰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특히 이 학교장, 지방사무관 이런 두 분들은 너무 이론적인 것보다는 현장에 자기가 경험한 것에 딱 적합한 대답을 해야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장학사나 장학관이 좋아한 것은 교육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어를 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답안에 나온 용어를 오늘부터 이제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보고서도 품격이 높아지고 면접도 품격이 높아져. 왜 이렇게 참여한지를 알아야 돼. 옛날에는 어떤 때는 경영학이나 이런 교수로만 평가한 적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전부 교육 공무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론과 실제가 조화된 대답을 해라. 그래서 제가 아까도 답안 평가 지표에 현장 적합성을 넣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현장 적합성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까 알았죠? 사실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 개. 사실 이런 사례가 이렇게 많습니다. 사례를 들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나 농담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매번 이래요. 제가 그 중학교 이름이 애화져 버렸어요. 무슨 중학교에 근무할 때 청렴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이 뭐요? 그러면 일기 쓰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마우스에 표어를 이렇게 박아놓고 있다거나 아니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진다거나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뭔 말을 해도 소용없어. 제가 무슨 중학교에 근무할 때 갖고 5분을 떠들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우리 교육감님이 항상 강조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두 가지식으로 딱 말을 해야 돼. 요것이 없으면 천박해. 봐봐. 이론이 없으면 깊이가 없어요. 실제가 없으면 허황돼. 그래서 여러분은 이론과 실제를 겸한 대답을 해야 짧게 말해도 풍부한 답이 된다. 그리고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남이 더 잘해버리면 어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단히 남을 잘 봐야 돼서 여러분 주적이 있으면 요리 데리고 와. 갖고 그 사람을 옆에서 보면서 자기의 이치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는 다른 데는 이제 구두 질문으로 거의 다 합니다. 우리 인터뷰는 거의 90%는 구두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구두 질문을 하다 보면 짧을 때는 상관이 없어. 근데 막 한 6줄, 5줄 이렇게 되면 의미 전달이 잘 안 돼. 그래서 서면으로 하고 그리고 추가를 구두 질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평가지표인데요. 사고력이에요. 사고력을 다른 말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문제 해결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란 게 뭐냐면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뭐라고?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그러면 이건 지식이 요구돼, 지혜가 요구돼요. 지혜예요. 지혜는 몸에 밴 지식이에요. 몸에 밴 지식. 이게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경영학책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젊은 의사 있잖아. 산부인과 의사가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막 할머니가 오니까 막 엉엉 울어. 어머니, 엄마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엄마가 8남매를 낳았어. 근데 의사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인데 첫 아기를 낳은 거야. 산부인과 의사면 못해. 엄마보다. 그래서 엄마한테 다 물어봐. 애기 키울 때.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그런 거예요. 너 산부인과 의사 봤냐? 우리 서점원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마누라를 어디서 만났냐면 요리집에서 요리 가게에 가갖고 요리 강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옛날 건강할 때 김치를 담아서 한번 보냈거든. 환장을 해. 갖고 거기서도 답례를 가져왔어. 우리 집사람이 그래. 별로 맛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요구되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요. 실제 당면하는 겪어보지 않았던 이상한 문제에 대한 해결력을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지식의 기초대 그걸 응용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아까 면전에서 못 하겠다고 한다거나, 응?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해라고 했는데, 아니, 국장님이 말하는 지표하고 과장님이 말하는 지표가 다르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딱 정해진 시간에 교장 선생님 지금 해달라고 하는 일하고 교육청에서 해달라고 하는 일이 겹쳐버려. 딱 지금 그 시간에 무슨 일을 먼저 하겠나? 이런 것은 지식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죠. 근데 옆에 뭐라고 나왔냐면 중간관리자로서 전략적 사고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돼.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럴 때 중간관리자로서 역할을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은 교육감이나 최고 관리자로서 역할을 물어본 게 아니죠. 그래서 이따 보면 알지만은 중간관리자 역할이 다릅니다. 이 중간관리자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조정 능력이에요. 조정 능력이 상하 간의 조정 능력,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략적 사고란 말을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돼. 아까 무슨 일을 말하면 막 아주 구체적으로 그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구체적, 물론 이제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다치지 않도록 거기에서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 그러나 나머지는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지 뭐 아주 구체적인 그런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야. 방향 설정 능력. 저 간단하게 말하면 서류처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문서 파일을 어디다가 기록하느냐, 이런 것은 저 밑에서 하는 것이고, 중간관리자는 그보다 더 높은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는 이런 능력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조직관리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람 관리입니다. 사람 관리. 그러므로 사람은 어떻게 해야 잘 부려먹을 수 있느냐, 이런 인간관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인간관은 세 가지로 지금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성학적 인간, 하나는 성선적 인간, 하나는 복잡인 그래. 아까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성학적 인간이요, 성선적 인간이요 그랬더니 저는 둘 다 믿지 않는다 그랬죠. 사람은 얼마나 복잡한지 아요? 복잡해. 둘이 미쳐 죽고 살다가 어느 날 이혼해 갖고 있어요. 갖고 또 이혼했는데 또 연락오고 살아. 도대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은 성악하다, 이런 사람이 강조한 것이 엄격한 규칙입니다. 이제 나중에 다 해. 인간은 선하다, 이 사람은 자유를 방해줍니다. 인간은 복잡하다, 그럴 때는 그때그때 상황 적응적 지도성을 발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문성을 물어봐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아까 우리 봤지만요, 여러분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런 표현 하지 마세요. 예, 저 외람되지만 저는 뜨개질을 잘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채점자가 뭐 점수를 주려고 해도 줄 것이 없어. 왜냐하면 뜨개질 평가 항목이 없잖아. 그건 물어본 게 아니야. 예, 저는 아까 말했지, 올해 26년 차 뭔데 주로 학교에서 이런 어떤 회계 업무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 회계에 있어서 제가 터득한 것은 아주 면도날 같은 정확한 수치 개정, 이론도 허투루 쓰지 않는 재정 절약 정신, 공평하게 분배하는 분배 정신, 뭐 이런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간에 학교 재산이 묶여져 있는 것도 많고, 얼마든지 활용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창출하지 않고 묶여둔 경우도 있고, 또 악덕 어떤 사람이 땅의 부지를 몇 평을 부당 점령하고 있는데도 좋은 게 좋다고 해서 20년간 그것을 묶여놓고 있는 것을 제가 법규 정리 다 해가지고 500만 원의 거금을 받아서 국가 재정을 확충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폼을 살짝 재는 이런 거, 이게 전문성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성은 충분히 계급품 물었죠. 홍보한 사람, 내가 다 말할게요. 홍보한 사람은 홍보에 대해서 쫙 끼고 있어야 해. 감사한 사람은 감사에 대해서 쫙 끼야 돼. 예산 회계는 회계에 대해서 쫙 끼야 돼. 민원 담당은 민원 담당에서 쫙 끼야 돼. 또 문서기록 뭐든지 말해. 내가 이따 개발 다 해줄 테니까. 그래서 자기의 제품이 최고라는 이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아까 여러분도 알아야 돼. 사람도 자본적 가치가 있어요. 자동차도 그레인저냐, 에쿠스냐, 볼보냐, 벤츠냐, 다 사회적 자본이 있듯이 사람도 다 사회적 자본적 가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저는 학습 동아리 구성 능력이 뛰어납니다.